당원님 여러분, 당격보험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남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정신 실천하며 살아온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이지 여러분께서 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자랑스러운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 함께 일어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당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민생복지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 김상권은 우리 당의 훌륭한 원내와 원외, 지방자치와 온오프라인 당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그 힘으로 국민이 행복한 민생복지정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당을 통합하여 전국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제1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우리 당은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무서운 회초리였습니다. 반성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 회복이 절실합니다. 당을 혁신하여 우리 당을 민생복지 정당으로 만들고 호남을 회복하여 우리 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와 혁신의 호남 정신을 실천한 저 김상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 당 필패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략적으로 더민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자구도에서 호남을 포기해도 이길 수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아니라며 오만한 판단입니다. 감정에 휩싸인 오만과 독선이 우리 당을 한 방에 훅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호남 출신 이정현 대표를 뽑았습니다. 만약 충청권 대선 후보를 세우고 영남과 함께 우리 당을 보유한다면 정권교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이 바로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후 폭풍은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민생복지정당, 전국정당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호남의 가치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호남의 여론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는 호남 홀대론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고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상권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광주처럼 살았고 호남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켰고 민교협 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이끌어냈으며
전국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교육감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었고 무상급식으로 연전연패에 빠졌던 우리 당 승리에 발판을 놓았고 또 혁신위원장으로 우리 당을 확실하게 혁신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남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가슴에 의원 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이 단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 리본은 민생을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달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절규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생을 살리고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염원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남의 새로운 산업동력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 육아 문제, 농촌 문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이 요구하기 전에 저 김상곤이 경영학자 당대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김상곤이면 전남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 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됩니다, 여러분. 김상곤이면 호남과 영남의 힘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김상곤이면 반드시 정권교체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의 아들을 뽑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의 며느리를 뽑는 전당대회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충직한 문재인의 대리인을 당대표로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당의 분위기, 무난히 후보돼서 무난히 떨어질 것이라는 하는 당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는 우리 대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심에 낙점되기만 기다리는 우리 전당대회 분위기로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남 호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지금 이대로의 우리 당의 모습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남이 인정하는 더불어민주당, 호남이 인정하는 후보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은 중요한 국면마다 탁월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서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인재 대세론을 물리치고 영남 후보 노무현을 선택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의 전략적 지위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남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새누리가 하듯이
영남 대표를 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호남은 늘 그랬듯이 한 차원 더 높은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비록 호남 대표이지만 친박 대표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친노 친문 패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을 중립후보 연대 통합파 후보 바로 저 이종거를 당대표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선택이 당을 획일화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당을 다양성 속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이종걸이 당대표가 되면 첫째, 지금 더민주 지지자들만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태, 야권이 나뉘어져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쇄신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권이 연대든 통합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 전통 민주 세력, 국민 민주 세력, 모든 민주당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세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파의 편에 섰습니다. 조선이던 2002년도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소수파인 노무현을 선택해서 지지했고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은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당이 패배주의를 버리고 야당답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 이종걸은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5대 종신 권력인 무소불위 불통의 독선적 대통령, 그의 하수인인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과 싸워 맞서 이겼고 결국 이겼고 싸워 이겨낸 유일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당을 위한 길이라면 소수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 호남의 전략의 선택은 저 이종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 인생 내내 원칙을 굽히지 않고 소수파가 되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 안팎의 불의한 권력과 싸워 이긴 저 이종걸이 대표가 되면 이제 민주당은 확 바뀝니다. 더 민주당이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호남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박수치고 화루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당의 대표는 그 누구입니까? 문재인이 대리 아니냐? 문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당을 뼛속같이 개혁할 수 있는 당대표, 대선 후보 모두가 환영하고 환송하고 경선관리를 맡길 수 있는 당대표, 그 당대표는 유일하게 저 이종걸이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이종걸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종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이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종걸과 함께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외풍의 한가운데서 당을 꿋꿋하게 지켜내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당대표 후보 인사드립니다. 찜통 더위 말복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이 지긋지긋한 분열을 시원한 추풍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추미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입당 원서를 쓰고 정치를 시작한 이후 2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 추미애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21년 전 뜨거웠던 여름, 저희 부부는 김대중 총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김대중 총재님,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저는 제 남편 서 변호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치 테러를 당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내 아내는 내 옥바라지를 하다가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쑤시고 아픈데 다리 아픈 서 변호사를 보니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인가 보고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이셨던 만큼 제가 지지 세력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삼보 일배를 했을 때는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시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틀 후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대통령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당부의 말씀은 꼭 통합하라 였습니다. 그 유언 민주종가의 맏며느리 저 추미애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팡이는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불구로 만들었던 정적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신 용서의 지팡이를 내미셨던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화해의 지팡이로 썼던 것입니다. 저 추미애 분열을 끝내고 모두 가슴으로 품으면서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의 전사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분열의 대표가 될 것인가, 통합의 대표가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누가 불목의 대표가 될 것인가, 화목의 대표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의원 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 당대표 되면 직접 호남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호남을 부활시키고 매달 한 번씩 꼭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하면서 일방적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전남 도당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민 중산층, 박근혜 정부가 버린 노동자, 농어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책임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을 통해서 당 중심의 대선 운동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치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았던 추미애, 균형감 있는 저 추미애가 모든 후보가 희망을 가지고 당대표 믿고 당원을 믿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도 패자가 없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승리의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공정한 경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망 있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또 경선 관리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선 후에는 누구도 불신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승자가 된 후보가 패자가 된 후보와 함께 승리하는 길로 저 추미애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이 집권 후 소외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인사 추천권을 당헌에 명시해서 여러분의 당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강한 야당, 힘있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가 박근혜 대표에게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경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의 대선 승리와 두 번의 대선 패배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저 추미애 5선의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장점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반드시 통합하라.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강단 있게 해달라. 반드시 승리하라. 저 추미애가 변화의 중심에서 당당한 정당, 자부심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 최고위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랜 세월 따뜻한 동지로 함께했던 백무연 화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잊지 않고 함께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밤 바로 이곳 화순군청 앞 광장, 트럭을 몰며 김대중을 석방하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988년 40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7월 27일 그분이 돌아가신 지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피어났습니다. 1981년 3월 대학에 들어간 저는 5.18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20대 청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접고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우는 운동권 학생, 노동운동, 수배 생활을 이겨내고 따뜻한 살림살이 속에서 딸아들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우면서도 5.18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원으로, 당직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접고 우리 당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재선의 높은 벽도 넘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저 유은혜는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5.18 정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18은 저 유은혜의 정치적 뿌리입니다. 호남은 정통야당 60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목숨 바쳐 지켜온 곳이며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온 곳입니다.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호남 민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편가르고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일에 단호하게 나서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에 확실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유은혜가 나섰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포용하며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일, 말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선당후사하는 일, 당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저 유은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저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여성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역할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전국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여성위원, 여성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345번지의 딸 양향자입니다. 제 고향 이곳 화순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후보님들이 저의 손님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 윤혜 후보님,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분입니다. 최고위원 경선 중반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즐겁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혜 후보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윤혜 후보님 이번에는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양양자의 승리가 내년 대선에서 여성과 호남의 표심으로 공략할 가장 전략적 선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제가 이겨야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성 정치의 외연 확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합니까? 옆집에 직장맘으로 살고 있는 영희 엄마, 윗집에 취업 준비하는 경희, 손주 보느라 허리병이 난 순이 할머니,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정치의 외연 확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경력 단절 여성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보육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 여성에 대한 취업 대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 여성 정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누가 발표하는 것이 더 국민이 주목하겠습니까? 여성의 유리천정을 뚫고 나온 사람이 이 양양자가 말한다면 여의도에서 숱하게 발표되는 정책 공약과는 다른 반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눈길과 관심, 국민의 반응이 바로 집권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우리는 여성에서 3% 졌습니다. 그 부족했던 3%가 패배로 귀결됐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3%를 가져오겠습니다. 양양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당 여성위원회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문가라면 몇 주만 할 수 있는 일을 홈페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련된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 여성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 ICT 전문가인 양양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전남 화순 쌍봉리 산골에서 태어난 양양자는 호남 출신이기에 차별받았지만 고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의 말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힘으로 견디고 일어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랬던 양양자가 오늘 고향의 어르신들, 당원 동지들께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바로 양양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람을 키우고 있다.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고 있다. 그 진심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정권 교체의 선두에 호남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양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양양자 없이 집권 없다고 외칠 것입니다.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은 양양자 없이 호남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호남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들어온 이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전남 출신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갈 기호 1번 장형태 전남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1980년 5월 한 소녀는 확성기를 들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우리 이웃을 살려주십시오. 광주를 지켜주십시오. 이 외침은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궈냅니다. 청년은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학업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작조차 소수에게 유리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수의 기회를 모두의 권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모두의 권리로 만드는 길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길입니다. 경제민주화 무엇입니까? 경제민주화가 집이고, 경제민주화가 밥이고, 경제민주화가 일이고, 경제민주화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노동자는 매우 중요한 부문입니다. 노동자가 바로 당원이고, 노동자가 바로 청년이고, 노동자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순천고를 졸업하고 집이 부도나서 배 타고 막노동에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총학생장으로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초대 대학생위원장으로 함께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학법 때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하며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운구 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지켰습니다. 이번 총선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10년간 많은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동지들이 떠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뭔가 이루려거든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해서 떠나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당 안에서 깨지면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만들어낼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기획위원회, 전략위원회, 정책위원회 만들어서 당 기구와 결합해야 됩니다. 청년 당직자협의회, 청년 보좌진협의회 만들어서 청년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4가지 기준 만들겠습니다. 청년수당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저시급 1만원 실현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된다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청년이 할 수 있을까? 장경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불통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불편함을 호소해도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 정부가 정말 이상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사람보다 자본이, 국민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정권, 이제 끈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로 결의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녀상 없애자는 한일합의 폐기를 선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한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기호일번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전남도당 청년당원들과 함께 청년정신으로 청년정부 만들어 대선 승리에 선봉에 서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치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 김병관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 청년 대의원 당원 여러분, 저는 27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도전했고 노력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부가 IT 산업에 투자하고 과학기술도 진흥했습니다. 그렇게 IMF를 이겨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호남이 배출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셨고, 호남이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청년 김병관은 도전할 수 있었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김병관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삽질 경제는 청년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도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청년에게 빚을 내서 사업도 하라고 합니다. 청년에게 주는 6개월 청년 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년 당원 대의원 여러분, 이 정권 어떻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청년이 도전하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정부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청년에게 노력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청년에게 스펙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청년에게 기회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쉽지 않은 그 일을 저 김병관이 앞서서 해내겠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구하고자 입당한 저 김병관이 선배로서 친구로서 청년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야당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겨본 적 없는 분당갑에서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온 김병관이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내년 대선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표의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병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일꾼입니다. 이제 김병관이 우리 당 청년들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청년위원회 네트워크 정당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발전기금도 확보하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제 김병관에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상공 신화를 쓴 저 김병관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정권교체하라는 것이 우리 호남의 민심이고 우리 국민의 민심입니다. 저 김병관이 청년들과 함께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저 김병관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정권교체 이뤄내고 함께 청년이 성공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여수에서 출마하셨던 백무현 화백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의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본 저의 역사관은 바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관이었고 그것이 정의로운 역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백무현 화백이 우리 당의 승리를 필요로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섰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호남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언제든지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고자 나서셨던 바로 그 역사,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사로 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대중 할아버지를 필두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희망을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없었을 때, 땅에 짓밟힐 때 바로 호남,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나서주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 당원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당원, 자랑스러운 당원 이동학 인사드립니다. 정권교체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권교체할 것이냐? 저는 우리 당의 총선에서 호남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 당 청년위원회를 무언가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위원회가 무엇을 했다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위원회가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나서주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이 유명무실한 청년위원회 우리가 바꿔내야 합니다. 여기 당대표 후보님들 계시지만 당대표 되면 바쁘십니다.
나중에 대선 후보 누군가가 나오겠지만 대선 후보 바쁘십니다. 청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청년위원회의 저변, 청년 당원들의 표 확장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뛰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청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민생을 구하도록 청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불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이 당의 청년 당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 학습하고 공부하고 바로 그래서 이 당의 미래를 밝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당 작년 기준으로 만 58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어르신들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더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어르신분들의 지혜가 한데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 이동학 13살 때 병상에 계셨던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여자 저희 어머니시고 한 여자 저희 누나입니다. 13살 때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땐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군 전역 후 집이 어려워져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 여자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학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당의 얼굴로 내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35, 20, 30대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집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년 얼굴 이동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동학이 해내겠습니다. 우리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